저는 인스타 시작하면서 월급만 넘기면 회사 때려친다 라고 다짐했었어요. 실제로 시작하고 6개월 되는 달에 월급을 넘겼습니다. 근데 아직 회사는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달성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금액이 매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그만두지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작년 7월은 151만원, 8월은 414만원, 9월은 374만원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지 않죠.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월 50만원만 벌어도 좋겠다는 생각했었는데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추가되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분명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월 50에서 100만원 정도라도 더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겪은 과정이나 방법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인스타로 했던 방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스타 계정을 디지털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부동산의 가치는 유동 인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게 되죠. 왜냐면 유동 인구가 많을수록 그 부동산에 입점해 있는 가게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팔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지역이 강남이 되는 이유도 어느 지역보다 강남의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즉,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은 수요가 높다는 뜻이 되어 어떤 물건을 놓아도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인스타 계정도 이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 계정에 들어오는 유동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내 계정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팔릴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라 생각했죠. 이러한 접근 방법을 적용했을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계정을 얻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유동 인구에게 판매할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었죠. 각각에 대해 제가 했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만약 여기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댓글에 링크 넣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 유동인구가 많은 계정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계정을 돈 주고 사는 방법과 내가 유동인구 많은 계정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에 건물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지방에 건물을 사서 그곳에 사람을 오게 만들 것인지였어요. 현실적으로 계정을 돈 주고 사는 것이 편하지만 계정을 운영하는 방법도 모른 채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정을 키우기 시작했죠. 계정을 시작할 때 내 계정으로 유입할 확률이 높은 주제가 무엇일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 결과 인스타에는 잘 되는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제가 했던 방법은 블루오션 주제가 아닌 레드오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인스타 계정의 주제를 선택할 때 블루오션 같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색적인 주제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스타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주제가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스타를 하게 되면 항상 시간이 순삭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의 콘텐츠들만 추천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지금 요리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 내 인스타에는 온통 요리나 음식 관련된 콘텐츠로 가득가득 추천될 거예요. 그리고 추천된 콘텐츠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계정을 팔로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팔로우할 때 한 개의 계정만 팔로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리, 음식에 관심이 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계정 여러 개를 팔로우한다는 거예요. 요리 계정 A와 B가 있다면 A를 팔로우했다고 B를 못하는 게 아니죠. 즉, 인스타는 같은 주제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제끼리 서로서로 끌어당겨주는 상황인 거죠. 요리 계정 A를 팔로우했다면 나에게 요리 계정 B를 추천해주지 유머나 운동 계정과 같은 C를 추천해주지 않는 것처럼요. 이렇게 서로서로 끌어당겨주는 구조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제가 시장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 주제보다는 레드오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끌어당겨줄 확률이 높아지고 나를 추천할 확률이 높아져서 빠른 계정 성장이 가능하다는 원리예요. 저는 이 원리를 기반으로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동기부여 계정 지금 너무 많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더 좋은 시그널이었죠. 실제로 처음 올린 릴스부터 조회수가 1만을 넘기면서 3개월 만에 팔로워 1만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3개월 만에 1만 명이라는 유동 인구가 생겨나게 되면서 충분히 어떤 상품이든지 팔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실제로 하루 평균 유동 인구 10,000명인 곳에서 나 혼자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 한 개라도 팔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더 판매하기 쉬웠던 점은 이미 동기부여라는 주제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취향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올리는 동기부여 콘텐츠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계정의 유동 인구들은 목표를 갖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판매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죠. 후보지로 자기개발 쪽 상품들을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고
우리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생각했지만 처음 판매를 하는데 재고로 인해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싫었고 마진이 낮다는 것 때문에 다른 상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특히 마진도 높고 재고도 쌓이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챌린지와 모임이었어요. 제 계정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결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을 운영했죠. 이러한 서비스의 장점이 제 시간을 쓰면서 재고 리스크는 줄이고 마진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첫 달에 이 서비스로 60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운이 좋게 광고도 들어오면서 151만원의 총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더 재밌는 데이터는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콘텐츠를 올리는 횟수가 일주일에 3개였는데 이 시스템이 동작한다면 콘텐츠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유동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더 많은 인원에게 내 서비스가 팔릴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7개의 콘텐츠를 올렸더니 조회수 상승에 비례하게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월급을 넘길 수 있는 상황까지 얻을 수 있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조는 동일하다는 거였어요. 부동산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똑같은 개념들이 적용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특히나 저와 같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에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게 저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리스크는 제로이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정을 아예 처음 하신다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만약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고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나의 인스타에 추천이 많이 되는 주제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그 주제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계정을 선택하시고 그 계정의 특징들을 벤치마킹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디를 만들고 콘텐츠를 올려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벤치마킹 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정은 망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계정을 통해 여러 번 콘텐츠를 올리시다 보면 인스타 원리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두 번째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시 시도해보는 겁니다. 만약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 과정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진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글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디지털 도구를 통한 자본주의 탈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